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외전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이 오늘로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갈등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인데요. 비상행동에 돌입한 야권은 삭발과 단식부터 매일 저녁 도보행진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장으로 나간 야당의 총공세 두 분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지요? 예, 홍익표 의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매우 긴박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난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법원의 결정과 그다음에 검찰의 어이없는 대응이 이러한 그 어떤 그 광장의 열기를 더 촉발시킨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네. 크게 보면 세 가지 요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야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로 인한 약간의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국민 광범위하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고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민과 함께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반드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이런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뭐 양당 모두 다 공이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기각을 넘어서서 조기 대선까지 염두에 두는 일종의 기세 싸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야당의 광장으로 나간 총공세, 이제 불안감, 시민들의 불안감 그리고 탄핵에 대한 인용. 촉구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정황 등으로 야당이 이제 총공세로 나왔는데요. 예,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재의 이 평의 기류가 네. 당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낙관적으로 그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인용되는 걸로 그렇게 보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쪽에서 뭔가 이상기류를 감지한 것 아닌가. 물론 이제 상황적으로는 내란죄 핵심 증인들의 발언이 계속 이제 뭐 분복이 된다든지 또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그 증언들이나 증거들이 나오고 하는 점도 있고. 네. 또 근래에는 뭐 곽종건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회유 협박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녹취도 나오고 해서 그 핵심 증인들의 핵심 증거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도 있었는데 그저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 공수처 수사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다라는 그런 그 취지상으로 그런 취지의 결정으로 대통령이 석방되고 했던 것들 때문에 현재 평의와 또 평결이 민주당에서 기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순조롭게 가고 있지 않다고 느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물론 그것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일정 부분 지킬 건 또 지켜야 되고 네. 또 하나는 헌법재판관들도 이런 걸 보면서 좀 자기 성찰을 좀 했으면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과연 저런 움직임, 정치권의 저런 압박으로부터 내 영향을 안 받고 내 법률가로서의 양심과 소신 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고 있는가? 네. 또 하고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그런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럼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그 재판관들이 나 같은 재판관들이 영향을 받을 것처럼 저렇게 기대를 하고 저렇게 올인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보였길래 네.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뭐 당대표고 뭐 국회의원들이고 다 나라의 지도자들인데 나라의 지도자들이고 또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달려들어서 저렇게 할까? 우리가 어떤 여지를 보여줬길래 그 부분 한번 좀 재판관들도 성찰하고 그래서 이후로는 이런 일이 생겨도 그런 우리가 압박하면은 뭐 효과가 있을 거야, 바뀔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를 갖고 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없도록
헌법재판소도 한번 좀 스스로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재판관들도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스스로를 성찰하고 외부의 이제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당연론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기류가 이제 민주당이 처음에 낙관했던 기류가 이제 변화가 좀 감지돼서 야당이 지금 현재 총공세로 나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변화된 기류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8대0 전원일치로 나올 것으로 인용될 것으로 좀 거의 뭐 저는 믿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야만 헌법이 살아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뭐 조금 이제 뭐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랬는데요. 일반 여론조사보다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설문조사를 해보거나 또는 뭐 이 법조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훨씬 더 압도적으로 탄핵 인용에 대해서 의견이 높아요. 왜냐하면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이 뭐 자기의 성향이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네. 법 원리 원칙대로 법문을 해석할 때 탄핵이 그 무슨 내란죄 여부를 다 떠나서 헌법 77조를 위반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위반 그리고 네. 비상계엄의 요건에 대한 헌법 위반만으로도 이것은 탄핵을 하고도 차고 넘친다라는 게 법조인들의 해석이기 때문에요. 저는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통령들이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이 비상계엄을 자신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행사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나라를 결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관 그리고 법조인들이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전히 탄핵 인용이 압도적으로 8대 0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은 마찬가지로 거리로 지금 나간 것 같은 그런 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재 앞에서 이제 릴레이 시위 개별적인 집회 참여는 막지 않겠다는 게 이제 당의 공식적인 그 입장인데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는 의원이 이제 절반 이상이 되고 또 108명 중에 의원 중에 82명이 헌재 탄핵 각하 탄원서를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탄핵 각하 탄원서를. 예. 그 현재 국민의힘 분위기는 좀 어떤 시각으로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인용 또 이제 그 반대에 대해서 좀 현재 분위기에서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기각이 됐다고 해서 다시 계엄을 한다. 그거는 진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게 대통령 본인도 이걸 뭐 2번, 3번 될 때까지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이런 나라가 처한 위기의 실상, 국민들의 생업에 충실하느라고 뭐 나라 이런 그 정부에 맡겨놓고 국회에 맡겨놓고 하고 있으니까 실상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이제 일깨워주기 위해서 했을 뿐이고 계엄을 진짜로 해가지고 온 나라를 군인들로 이렇게 그 지배를 하고 군인 통치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게 뭐 상황적으로도 나타나 있으니까 국회하고 선관위 정도만 한 것뿐이니까. 그리고 다른 대통령들 뭐 이후에 저희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도 계엄이라는 게 해봐야 국회에서 뭐 2시간 만에 의결해버리니까 땡인데 사실 대통령 실권이 아니라 이를 실자 실권 그 실체가 없는 권한이다라는 걸 이번에 다 봤기 때문에 계엄을 어떤 국민을 일깨우는 수단이든 위기의 실상을 이렇게 환기시키는 수단이든 수단으로 하는 게 큰 효과가 없다라고 다 봤죠. 그러니까 계엄을 하겠다고 유혹을 받으려면 계엄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고 본인이 그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쫙 전개가 되고 몇 달이고 계속 가고 계엄 통치가 돼야 한번 유혹을 느낄 만한 건데 2시간 만에 국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종쳤잖아요. 그 말씀은 즉 기각 결정이 나올 걸로 예상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건 사실은 알 수는 없는데 그런 염려 때문에 인용을 할 재판관들은 없지 않겠는가. 재판관들도 다 봤잖아요. 2시간 몇 분 만에 국회 의결 앞에서 무력화되는 대통령의 계엄 권한 이런 걸 봤기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인용할 가능성은 없고 다만 이제 여든 야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의 정치 지지자들을 대변해서 어떤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압박하면은 재판관도 흔들릴 거야, 바꿀 거야,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그 결론을 낼 수 있을 거야라고 기대하고 하는 거, 그래서 도를 지나쳐 가지고 결과적으로 헌법기관의 판단을
오도하거나 왜곡하거나 하는 거는 국회 여야 정치권 전체가 자제해야지. 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도 그런 여지를 잃지 안 줘야지. 그래야 헌정질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민주당도 현재 그 인간띠 잇기 움직임을 뭐 보이고 있고, 여당도 현재의 탄핵 각각 탄원서를 이제 82명이 이제 제출을 했고, 또 릴레이 시위를 헌재 앞에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를 둘러싼 이런 여야 간의 양상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조혜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지지층을 대변해서 한 행동이고요. 이것이 실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헌법재판관들의 생각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판단을 했고 또 그렇게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뭐 일종의 퍼포먼스를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하는데 거기에 휩쓸려서 그 판결이 왔다 갔다 하면 또 그 문제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만 이러한 그 국민적 의사를 양측이 결집해서 보여주는 것 자체는 일종의 이제 뭐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판결을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될 겁니다. 결정적인 영향이 아니라도. 네.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까지 민주당도 그렇고 아마 국민의힘도 그렇고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결국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국민의힘에게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결국은 이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상황들은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 왔을 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끌어안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이런 탄핵에 반대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당내 기반이 사라지면서 별다른 역할을 못하고 당내 아마 생존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아마 이 대선이 치러진다면 저는 그렇게 그 국민의힘에게는 유리한 그 조건은 아니다. 도리어 훨씬 더 어려운 환경으로 빠져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법사위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오동훈 공수처장은 출석을 했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불출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대검이 구속기간을 다시 날짜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이제 내린 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 카드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심 총장에 대한 탄핵, 민주당이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까요? 저는 결론만 예측하라고 한다면은 안 할 걸로 봅니다. 안 할 걸로. 예. 어차피 뭐 어떤 조치든 간에 민주당의 현재 최종적인 관심은 탄핵 인용 기각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모든 거를 총집결해가지고 하나로 쏟아붓는 목표 지점은 대통령 탄핵 인용 이거거든요. 네. 탄핵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뭐 조기 대선이든 아니면 정상적인 대선이든 정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는 뭐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고려 대상이겠지만 지금 오로지 하나 대통령 탄핵 인용 받아내는 거에만 최대의 관심이고 모든 걸 거기다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총장 탄핵하는 것이 네. 인용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거꾸로 오늘 그 계엄 사태 직후에 민주당 중심의 일방적인 전국 흐름이 지금은 엄청 한 두세 달 사이에 엄청 바뀌었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에 있다가 치고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바닥에 있다가 민주당하고 비슷하게 되고 네. 탄핵도 찬성이 일방적이었다가 반대가 쭉 올라가고, 이 계기가 딱 하나만 짚으라고 한다면은 한덕수 대행 탄핵했을 때거든요.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길게 설명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그거를 민주당이 생각한다면은 더구나 내일쯤 아마 검사 3명 탄핵 기각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기각된다고 가정하면은 금방 검사 기각된 그 탄핵을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해서 또 한다라고 네. 했을 때 여론은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고, 또 헌법재판관들에게도 별로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런 네. 민주당의 행동이. 네. 탄핵 소추를 주도한 정치 세력의 그런 행동이
헌법재판관들에게도 결코 좋은 영향은 안 줄 걸로 봅니다. 네, 내일 그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선고가 이제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탄핵할 필요까지 현재 뭐 있을까? 이게 뭐 중요한 상황이냐라는 일부 이야기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이 탄핵 운운하는 건 총장의 의지가 중립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까지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그 보수적인 판단을 해왔는데 이번 그 심우정 검찰총장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이번 사태는. 우선 첫 번째는 본인이 그 뜬금없는 검사장 회의를 하면서 하루를 그 소비하면서 결국은 이제 날짜에 대한 논란, 시간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켰고요. 그 의도가 있었다고 뭐 의도 여부를 떠나서 그렇다면 최소한 대국민 사과를 하든지 이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즉시항고도 위헌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2012년 위헌한 거는 보석하고 형집행 정지에 대해서 난 거예요. 구속 취소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구속 취소는 이 구속에 대한 그 소위 얘기해서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물렀을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해당 판사가 단정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이 문제는 상급 법원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사실상 그 판사도 이것은 즉시항고를 염두에 두고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상급 법원에서 다뤄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네. 그것도 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부터 그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처럼 날로 하자 그걸 지침을 내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즉시항고 의견을 낸 것은 특별수사본부에서 냈어요. 그렇게 네. 하겠다는 걸. 그러나 검찰 수뇌부가 총장이 직접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석방하도록 지시한 것은 제가 보기에 이건 명백하게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권남용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직권남용 등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오 때문에 탄핵 사유가 이제 충분하다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예, 뭐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원래 이제 3월 14일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유력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주 이제 넘길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이 시각까지도 아직 선고 날짜가 이제 고지가 안 된 상황인데 다음 주 17일, 18일이 또 그 다음으로 지금 유력하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이제는 이후에는 다 같이 좀 여야든 또 국민이든 국민 통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별 범죄 예방 구역으로 헌재를 지금 지정을 할 정도로 분위기가 이제 심상치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두 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민주당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우리 당 같은 경우는 광장에서 조성된 자연 발생적으로 조성된 네. 우리 당이 주도하거나 이끌어가거나 형성한 게 아닌 자연 발생적으로 조성된 그 탄핵 반대 여론을 우리가 통제할 이 위치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이제 고민이죠. 네.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은 뒤늦게 거기에 같이 이제 그걸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대변하고 또 일부 또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건데 그래도 우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최소한으로 노력해야 될 게 탄핵 결과에 따라서 지금 막 흉흉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도록 그런 극단적인 행위나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도록 하는 데는 정치권에서 할 수가 있고 또 네. 그거는 책임지고 그 여론을 뭐 각 정당이 주도해서 만들었든 안 만들었든 간에 아무리 국민의 정치적 의사라고 하더라도 국민들도 지켜야 될 게 있는 것이거든요. 법 테두리 안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그런 극단 행동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어느 당에 지지할 것 없이 그거는 그 사회 안정이나 치안 유지를 위해서 국가 안전을 위해서 그거는 용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탄핵 인용이나 기각이라는 그런 정치적 목적 때문에 자기 진영에 있는 지지자들을 그 자극해가지고 촉발해가지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현재를 향해서 정치 의사 표현을 하더라도 정치인들은 조금 일정한 선을 지켜야 된다고 보는 게 정치인들이 막 나가서 극단적인 행동하면 나머지 일반 지지자들은 그 더 그냥 그 제동 없이 그냥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만약에 자기 진영에서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은 책임이 없더라도 역풍은 그 당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잖아요. 네. 어떤 돌출 행동이 있었을 때 뭐 그 사람 우리 다 당원도 아니고 우리 당하고 아무 연계가 없어도 우리 쪽 정치 입장에서 가지고 그 행동을 했으면 우리 당이 여야 할 것 없이 다 그 역풍 맞았거든요.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또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더라도 또 자중할 건 자중해야 되지 않나. 검도를 넘지 말아야지 않나. 그런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헌정회가 이제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이제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탄핵 심판 선고 이후 뭐 낙관적으로 보십니까 분위기를? 쉽지 않을 거로 생각해요. 쉽지 않다. 예, 물론 결과 여부를 떠나서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존중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마음으로 심정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헌정 질서의 마지막 그 버팀목이 사법기구 아니겠어요?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그 결론을 뒤집거나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아까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광장의 여론을 지금 제도권 정당이 설득하기는 어려워요. 네.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추기거나 그런 거를 더 선동화해서는 안 되겠죠. 최소한. 네. 그런 측면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제도권 정당들이 이 혼란을 빨리 극복할 건가. 왜냐하면 결과 여부를 떠나서 사회가 계속 양극화되고 정치적으로 대립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정부와 국회가 떠안게 되는 겁니다. 다음 대통령,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어서 다음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예상되는 것은 광화문에서 분명히 그 반대 측은 또 그 그 결과를 부정하고 네. 퇴진 또 시위를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운영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후에 대선이 되든 또는 탄핵이 기각이 되든 간에 사회통합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도권 정당이 함께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요일에 매주 이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결과가 나온 걸 갖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예상컨대 그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고 사회적 혼란을 마무리하는 게 헌법재판소가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충분히 논의가 됐고 결론을 낼 때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에 당장 지금 선고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이번 주에 기일 정도는 예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주 안으로. 네. 아마 이번 주에 기일이 예정되면 다음 주 초로 갈 거고 만약에 이번 주가 안 되면 다음 주 초에 선고가 되고 다음 주 후반에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건 아마 이 대통령 선거일까지 고려한 판단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3월 14일까지 그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네. 대통령 선거일이 5월 7일 또는 4월 30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4월 30일은 실질적으로 대통령 선거일이 47일밖에 안 돼요. 탄핵 이후에. 그리고 5월 7일 같은 경우는 연휴 직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거운동이나 이런 국민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그 3월 17일 이후에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5월 14일로 그 대통령 선거일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음 주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가 유력하다. 짧게 조 의원님 생각 들었고요. 수요일까지는 그렇게 뭐 낙관하기 어려울 것 같고. 수요일은 넘길 것 같다. 다음 주. 뭐 그냥 감입니다. 네네. 감이 상황을 볼 때 그렇다는 것인데 어쨌든 그래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 14일, 박근혜 대통령 12일보다는 훨씬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바깥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게 이 평의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 쟁점이 뜨겁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쯤까지는 그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이 거의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되고 네. 개별 재판관들의 네. 판단이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되고 개별적으로 다 결론이 났다고 봐야 되고 그 이상까지 넘어갈 가능성은 전 뭐 지금까지도 좀 모호한 쟁점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변론할 시간이 필요하긴 했겠지만은 충분하지 않았나 네. 싶고 거의 확정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확정됐으면은 다른 어떤 이유로 계속 그걸 끌고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는 그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든 그 다음 주든 이제 뭐 결정되면은 더 좀 다른 변수를 개입시키지 말고 그대로 국민들한테 공표해야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외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